김도영 교수님께서는 이 전공이 경제학이시니까 도대체 문화가 있는 날은 궁금한 게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아마 기업 쪽에서도 이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뭐 웬만한 사업을 하면 경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맨 먼저 물어보는데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경제적 효과를 따로 뭐 산출하고 이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닌지 일단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보다는 저는 이 문화가 있는 날이 사실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문화 선진국이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을 써서 문화 사업을 따로 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정책적 지원의 근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문화예술 서비스라는 게 어떤 다른 뭐 여타 유용한 서비스들이 많지만은 그것하고 구분되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차이는 문화예술 서비스가 소비자 본인이 느끼는 어떤 효용 그걸 넘어서서 어떤 주변의 사회적 편익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긍정적인 외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문화예술 서비스 공급을 그냥 시장에다만 맡겨두면은 공급자들이 그 이윤 동기만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과소 투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정부가 적절히 재정을 투입을 하면은 사회후생이 증진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가장 고전적인 그런 근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그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도 문화예술이 되게 중요하게 인식이 되면서 지방 도시들이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문화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지방 도시라든지 혹은 더 외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기회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정부가 사실은 중요하게 개입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요인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국가 경쟁력 소프트 파워 관점에서도 이제 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어떤 기관들 같은 데서 매기는 소프트 파워 랭킹 같은 거 보면은 최근에 우리나라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기여한 포인트들이 사실은 문화예술 분야의 어떤 랭킹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시장에서도 잘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예술인들 보호하고 뭐 이런 역할을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하고 사실은 저는 제일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청춘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금 사실은 청춘 마이크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덧붙일 얘기는 없지만은 제가 주목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문화 소비라고 하는 게 소비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자본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비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축적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문화 자본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문화 자본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편익이 창출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자기 라이프 사이클에서 초반에 이렇게 투자가 돼야지 축적이 많이 일어나고 사회적 편익도 계속 창출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예술의 미래 세대에 해당하는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거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정부가 사실은 재정 투자를 해서 예술가들이 크고 그리고 참여를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시 더 많은 민간의 참여가 생기고 뭐 이런 구조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이 돈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를 정부에서 재정 투자를 통해 가지고 기반 조성하고 축적해 가지고 인력 양성까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기업도 하는데 어쨌든 과소 투자가 일어나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최적보다 훨씬 적게 일어날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도 굉장히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어쨌든 고마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까?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거 연구를 시작할 때는 넷째 주 수요일에 그 영화 공연장 할인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 그렇게 인식하시던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놀랐던 거는 정부 재정을 투입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이 그냥 순전히 그 민간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뭐 앞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게 어디까지가 자발적인 거냐 도대체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참여를 그 영화 같은 거는 사실은 대형 체인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 3개 중에 뭐 저는 참여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저한테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은 참여를 한 것에 실제로 효과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참여 안 했으면 매출이 더 높았을 건데 그렇지 않았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따져본 거죠. 그래서 제 연구를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실제로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영화 수요의 굉장히 특수성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 가격이 50% 줄어들면은 수요는 50%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매출이 줄어들진 않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브로들리 얘기해가지고 기업들의 인센티브하고 부합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그냥 딱 맞아 떨어지는 거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그게 그렇게 할인 제도가 그렇게 좋은 거였으면은 뭐 넷째 주 수요일뿐만 아니라 뭐 첫째, 둘째, 셋째 주에도 할인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개입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고 여기에 부합하는 식으로 이제 그 개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사실은 시장을 몰아내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가격 규제 같은 걸 해가지고 자원 배분을 왜곡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여서 거기에서는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요거는 앞으로 그 문화가 있는 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산업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특수한 그런 측면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세계 멀티플렉스를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일반 공연 같은 경우 뭐 뮤지컬이 됐거나 연극이 됐거나 이런 부분은 혹시 계기 효과를 통해서 뭐 효과가 있지는 않을까요? 더 많이 공연장을 찾게 된다든지 이런 계기 효과는 경제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나요? 사실은 공연장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은 부분이 이제 국공립이라고 알고 있고, 그러면 거기는 이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연 수요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마 가격 탄력성이 높을 거라고, 제가 그거는 분석을 안 해봤지만은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브로들리 인센티브에 부합한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는 이견이 없고요. 근데 이게 좋은 방향인 것이냐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